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221화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다뤄볼 주제는요, 바로 해외 축구 이적 시장에 대해서입니다. 역시나 이적 시장이 마감되면서 많은 돈과 또 많은 이야기거리가 또 나왔는데요. 자, EPL에서 역시나 또 이번에 또 지난 시즌 최고액을 또 경신을 했습니다. 지난 시즌에 1조 한 2,760억 정도를 썼대요. 이번 시즌 1조 7,300억 원을 이적료로 아주 통 크게. 이름도 바꾸면서 네. 더 프리미어리그. 이게 EPL이 아니에요. 더예요? 더 프리미어리그. 더를 붙여줘야 돼요. 네, 더 프리미어리그.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농구로 따지면 NBA, 네. 야구로 따지면 MLB 뭐 이제 이런 걸 목표로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그만한 돈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인정하는 것이 이번에 세리에아가 두 번째, 분데스리가가 세 번째, 이제 라리가가 네 번째 이적료를 썼는데 2등, 3등을 합쳐도 1등에 약간 미달해요. 2등, 3등을 합쳐도. 돈 많이 썼네요. 그러니까 2등, 3등, 4등까지 합쳐야 EPL을 그래야 넘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단위가 이제 영국 현지 언론 나오는 거 보면 M 하면 이제 밀리언, 100만 단위로 가는 이제 수치가 보통 많이 나왔는데 이번엔 빌리언이 나오더라고요. 빌리언. 단위가 바뀌었네요. 1.1몇 빌리언 뭐 이런 식으로 단위가 바뀌었어요. 그 돈 나 한 번 있어봤으면 좋겠다. 자, 우리가 이제 EPL과 이제 뭐 세리아, 뭐 분데스리가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적 소식들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조하트가 과연 떠날까, 맨시티를 떠날까, 떠나지 않을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결국에는 떠났습니다. 심지어 다른 나라로. 네. 다른 나라로 갔는데 그래도 임대입니다. 네. 네, 완전 이적은 아니고 임대.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다른 리그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살래야 살 수가 없어요. 이게 대부분 지금 아스날도 이번에 그 뭐 윌셔 선수도 정리되고 했거든요. 아까 체인버스 선수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런데 대부분 임대죠. 그러니까 사기는 어렵거든요. 지금 EPL 선수들 이적료가 장 의원님도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이 정도 선수가 이 정도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리그는 이 선수들을 못 삽니다. 자, 더 프리미어리그 이야기 좀 해주시죠. 돈 제일 많이 쓴 팀이 맨체스터 클럽 두 팀이네요. 그렇죠. 네, 펩 가르디올라 감독. 조하트 얘기도 했습니다만 자신의 성향과 맞지 않는 선수. 팀의 레전드고 뭐 자시고 간에 일단 아주 냉정하네요. 일단 임대를 보냈습니다. 선수단 정리를 잘 한 것 같습니다. 네, 조하트 임대 보내면서 브라보 키퍼를 데려왔고 윌프레드 보니 또 임대 보내면서 놀리토 데려왔고요. 나스리 임대 보내면서 리로이 사네 지금 데려온 셈이고 망갈라 역시 임대 보내면서 존 스톤스 데려온 셈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엄청나게 임대를 많이 보낸 맨시티인데 거기에 이제 내년 1월부터는 가브리엘 또 제수스가 이 팀에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허리에는 귄도안 선수가 또 추가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적 시장 정리가 잘 됐는데 사실은 이 맨시티는 누적된 세대 교체를 이제 마무리를 또 시켜야 됩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이 기존 선수단 정리도 해야 되고 잘 됐는데 측면 수비에 대한 세대 교체 홀라로프가 30살이고 클리시가 31살, 사냐가 33살, 사발레타가 31살. 4명이 다 30대거든요. 여기에 대한 세대 교체는 지금 다른 포지션에 비해서는 잘 되질 못했어요. 그래서 공격진에 19살의 이에나초, 20살의 사네, 그 다음에 또 19살의 제수스, 또 21살의 스털링, 뭐 이쪽, 존 스톤스도 22살, 케빈 데브라이너나 귄도안도 20대 중반. 이쪽은 이제 미드필더 또 스톤스 1명, 수비 놓고 공격은 조금 세대 교체가 지금 같이 병행이 되고 있는데 측면 수비 쪽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뭐 마누 가르시아나 셀리나나 아주 그동안 좀 애지중지했던 유망수들까지 지금 다 인대 보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왼쪽 윙백인 19살의 앙헬리노, 오른쪽 윙백인 19살의 마페오 선수는 지금 남겨놨거든요. 그러니까 펩 감독이 다른 포지션은 지금 적당히 잘 됐고 측면 수비 세대 교체를 올 시즌에 무리하게 하질 않고요. 일단 두 어린 선수가 주전으로 뛸 상황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세대 교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일원으로서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 시즌은 일단 측면 수비들은 노장들이 일정 부분 게임을 이제 소화를 해줄 때 이 어린 선수들한테 경험치를 좀 올려주면서 가능성을 확인해보는 시즌 정도로 일단은 가는 건 아닐까. 그래서 완벽한 지금 뭐 보강이 됐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시나리오대로
잘 형성은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요? 저 정도면 행복한 고민이에요. 아주 지금 행복한 맨체스터 두 팀은 이번 여름 전 유럽의 이적 시장을 통틀어 봐도 그냥 학점으로 따지면 A 학점입니다. A 플러스는 아니다. A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결국은. A. 네, 그래서 완벽하게 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이제 그러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어린 선수들에 대한 경험치를 올려주는 차원도 있을 것 같다. 맨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영입이 있었죠? 맨유는 뭐 맨시티보다 좀 짧게 얘기를 할게요. 그냥 굵직한 4명 영입이 잘 돼 있습니다. 이브라이모비치, 포그바, 에릭 바이, 미키타리안. 최전방 공격진에 대한 문제 해결이 됐고 또 무리뉴 감독이 원하는 피지컬 좋은 박스 투 박스 포그바가 또 들어왔어요. 거기에 센터백 에릭 바이 정말 잘하더군요. 에릭 바이까지 지금 영입이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더블 스쿼드가 아주 거의 완벽하게 갖춰진 이제 모양새입니다. 허리 라인에는 지금 뭐 슈바인스타이거가 2군으로 지금 내려갈 정도로 자리가 없어서 그렇게 지금 포화 상태이기도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뭐 틈잡을 데 없는 지금 영입이 됐어요. 더 강건한 좀 전투적인 수비형 미드필더가 필요하지 않냐. 그리고 오른쪽 수비 같은 경우 발렌시아에 대한 문제 이런 게 있었는데 두 선수가 지금 너무 잘하거든요. 펠라이니, 발렌시아. 펠라이니가 완전 전천후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기 때문에 발렌시아도 지금 시즌 초부터 폼이 최고조입니다. 그래서 아마 무리뉴 감독은 그 부분에 대한 영입은 일단 보류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쪽 영입만 해놓고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주 멤버들이 훌륭합니다. 네. 그렇다면 첼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영입이 있었죠? 첼시는 캉테 영입이 정말 절대적이죠. 네, 제가 막 만세를 외치지 않았어요. 네. 네, 바추아이까지도 다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막판에 영입이 된 알론소와 다비드 루이스까지. 네, 저는 사실 다비드 루이스 선수가 EPL에 들어와서 EPL의 예능성이 확연히 좀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지난 시즌 12팀에게 이러한 관심을 보여준 선수들에게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경의를 표해야죠. 네, 경의를 표합니다. 12팀한테 이 정도로 관심을 이 정도면 저는 성공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첼시도 A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아, 그래요? 네. 첼시도 A입니다. 저는 사실 콘테 감독이 이제 감독이 바뀐 팀들이 영입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특히 새로운 감독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모르는 선수를 쓰는 것보다는 자기가 확실히 아는 선수를 자기의 구상대로 쓰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알론소라든가 다비드 루이스에 관해서도 콘테 감독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 선수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수단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어정쩡해 보이기는 하더라도 첼시도 전체적으로 보면 A를 받을 만한 콘테 감독의 또 의지에 따른 영입이라고 보여집니다. 마르코스 알론소랑 다비드 루이스의 영입이 결코 나쁘지 않다. 이적료가 좀 3,800만 파운드 전후한 좀 높은 이적료고 마르코스 알론소도 2,300만 파운드 좀 센 것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만 기본적으로 마르코스 알론소는 킥이 상당히 좋습니다. 공격 능력. 그래서 그동안 사실 아스플리쿠에타가 왼쪽에 있을 때에 올라갔을 때 지원이 좀 날카롭지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해결이 되고 전술적으로는요. 기존에 지금 콘테 감독은 4-2-3-1 전형을 지금 쓰고는 있습니다만 또는 4-1-4-1 전형. 마티치를 뭐 같이 압박을 할 수 있는 라인으로도 올리고 3백도 쓸 수 있고 다이아몬드 4-4-2도 쓸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 다비드 루이스가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볼 때 저는 상당히 이제 더 많은 잠재력을 뽐낼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마르코스 알론소가 들어오면서 이바노비치가 센터백으로 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아스플리쿠에타가 원래 자리에 오른쪽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다비드 루이즈가 수비형 미드필더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좀 커지고 그렇게 되면 유사시에는 이제 어떤 전형도 가능하냐면 캉테, 마티치, 다비드 루이즈의 다이아몬드 꼭지점 아자르가 됐던 윌리안이 됐던 만약에 다비드 루이스와 캉테가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센터백으로 이바노비치가 들어갈 때 자연스럽게 센터백 오버랩도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다비드 루이스가 커버가 되고 그래서 여러모로 장점이 있고 알론소는 3백일 때 스토퍼도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3백으로 변환이 될 때 스토퍼를 보거나 또는 윙백을 보거나 여러 위치를 또 소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선수는 실질적으로는 수비 라인의 멀티예요. 전술적으로 콘테 감독이 4-2-3-1, 다이아몬드 4-4-2, 심지어는 크리스마스 추리 4-3-2-1 아까 얘기했던 마티치, 캉테, 다비드스를 다 놓고
앞쪽에 윌리안 아자르 놓고 원톱 놓고 코스타 놓고요. 그런 다이아몬드 크리스마스 추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전형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 계약이 나쁜 계약이 결코 아니다. 이 감독은 원래 전술의 다양성을 가져가면서 성과를 냈던 감독이기 때문에 괜찮다. 네, 수비 쪽에서의 전술 다양성이 많이 생겼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시티 그리고 첼시 이번 이적 시장에서 꽤 성공한 영입을 한 세 팀으로 저희가 EPL에서 꼽아봤고요. 자, 라리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라리가는 이제 과거에 했던 것과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바르셀로나가 라리가에서는 괄목할 만하게 했습니다. 저는 영입이 잘 된 시장이라고 보는 저의 나름의 조건들이 있어요. 4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일단 선수의 퀄리티가 좋아야 됩니다. 그 퍼거슨 감독이 테디 쉐링엄을 데려오거나 이번에 무리뉴 감독이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를 데려오거나 뭔가 좀 젊은 선수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노장이지만은 여전히 퀄리티가 있으면서 또 다른 선수들 이끌어주기에도 아주 좋은 선수 데려오는 거 이런 케이스를 제외하면 새로운 영입은 가급적 그래도 조금 전체적인 팀의 어떤 헝그리 정신이라든가 젊음이라든가 이런 걸 좀 올려줄 수 있는 영입이 저는 가급적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비슷한 퀄리티라면은 같은 값이면은 조금 더 헝그리한 선수로, 조금 더 배고픈 선수로, 그리고 조금 더 젊은 선수로 이렇게 이제 바꾸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헝그리 정신이라든가 이제 젊음 이런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포인트고 세 번째는 아까 이제 장 의원님 맨시티 설명하실 때 답이 좀 나왔는데 과르디올라 감독처럼 그렇게 새로 부임한 경우에는 이제 자신의 전술 골격에 맞는 선수들 아니면은 원래 이제 있던 감독 같으면은 기존에 하고 있던 전술의 골격을 해치지 않으면서 뭔가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줄 수 있는 선수들. 그러니까 전술과 일단 맞아야죠. 요 세 가지에다가 이제 마지막에 따지는 게 저는 경제성입니다. 아까 체인버스, 라키티치, 그리즈만 사례도 얘기했고 한데 너무 이제 이 선수의 실력 대비 가성비가 너무 안 좋으면 그것도 좀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경제성은 사실은 제가 꼽는 조건들 중에서는 전 맨 뒤에요. 그러니까 올 여름에는 저는 아스날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아스날은 항상 이 4가지 조건 중에 경제성을 너무 제1위로 생각을 해요. 선수의 실력과 몸값은 비례해야 된다. 합리적으로. 물론 좋은 얘기죠. 물론 좋은 얘기인데 요소에 바르셀로나스러운 선수들인데다가 대부분 젊어졌어요. 상당히. 루카디뉴, 안드레 고메스, 파코 알카세르 다 젊은 선수들 아닙니까? 바르셀로나에 있는 기존의 선수들보다는 못 잃은 게 많은 선수들이잖아요. 헝그리한 의식도 분명히 이 선수들은 이제 바르셀로나와 더불어서 내가 여기서 처음에는 약간 로테이션이 될지언정 그래도 이 팀과 더불어서 성공하고 싶다는 그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퀄리티도 있고 그리고 이 미친 이적 시장의 어떤 이적료 규모로 보면은 바르셀로나 라리가는 전체적으로 아주 미친 영입이 별로 없습니다만 경제성으로 봐도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바르셀로나는 유럽 전체로 봐도 A 영입을 했어요. A 영입을 했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김현민 기자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절대적인 숫자로만 보면은 적고 일부 포지션은 조금 더 백업이 준비되어 됐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분명히 가능은 하지만 저는 레알은 올 여름 이적 시장에서 바이에른 뮌헨과 더불어서 상당히 안정형 영입으로는 상당히 괜찮다. 레알 마드리드가 지금 그래도 이제 모라타 선수 데려왔잖아요. 그리고 마르코 아센시오 선수 다시 어디다 안 보내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 선수로서 이제 활용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모라타 아센시오에다가 그리고 대부분의 다른 선수들이 어디 안 갔거든요. 그냥 있거든요. 간다는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정도면은 레알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퀄리티와 어떤 선수층은 저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레알도 더 좋아지면 이제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제 이게 아틀레티코와 더불어서 지금 레알이 그 이적 시장 영입 금지령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제 그때 가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 문제와는 별개로 현재로서는 저는 레알이 상당히 퀄리티 있는 멤버를 갖추고 있고 그거는 훔멜스 헤나투 산체스 등 영입에 어느 정도 좀 작게 하긴 했지만 바이에른 뮌헨도 저는 안정형 상황으로는 상당히 퀄리티 영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돈 많이 써서 너무 무리하지 않고 그래서 레알과 바이에른 뮌헨은 이번 여름에 이제 비슷한 기조로 결국은 간 게 아니냐. 그리고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는 지금 골이 잘 안 터지면서 지금 이무승부 아닙니까? 그래서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아틀레티코가 시행했던 영입 자체의 퀄리티와
아까 말씀드렸던 뭐 헝그리함과 경제성과 등등등등의 조건은 아틀레티코 역시도 A라고 봅니다. 아틀레티코 아주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축들은 거의 살아남 있잖아요. 그리고 골격 그대로 있고 가메이로 정도만 지금 퀄리티 그러니까 가이탄 가메이로 이제 퀄리티를 그렇죠. 더 늘린 거죠. 네. 특히 이제 시메오네 감독이 그런데 요즘 약간 이제 비판을 받는 부분은 제가 사실 라리가 중계할 때 지난 시즌부터도 그 말씀을 조금씩 좀 드려왔기는 해요. 근데 뭐냐면은 시메오네 감독이 너무 이제 사사이 두 줄로서 정말 현대 축구 전술에 또 아주 굵직한 이름을 새겨 넣기는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측면에조차도 중앙지향성의 미드필더들을 기용을 하면서 공격의 어떤 창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메오네 감독이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결국은 그렇게 창의성을 높이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카라스코가 기존에 있고 뭐 코레아도 기존에 있는 상황에서 이제 가이탄 같은 선수까지도 추가가 됐잖아요. 근데 조금 더 모험적인 선수 기용, 측면에는 정말 창의성 있고 아주 재간 있고 빠른 선수들 위주로 좀 기용을 하는 그런 모습을 아마 팬들은 좀 보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시메오네 감독도 어느 순간이 오거나 또 이제 챔피언스 리그 같은 경기에서 상황이 부여되면 저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이런 식으로 멤버를 모아놓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메오네 감독도 충분히 이제 그 공격성에 대한 생각은 하고 있을 것이고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아틀레티코도 이제 저는 골이 터지리라 봅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 그렇게 오래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기본적으로 영입한 것만 보면 역시 아틀레티코도 A의 점수를 받을 만한 영입이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세비야의 경우에도 뭐 맨체스터 시티처럼 풍족하게 쓴 거는 아니지만 감독의 성향과 전술에 맞는 선수들을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코노플리앙카와 나스리를 바꾼 셈이 됐는데 이게 이 산파울리 감독이 아주 막 정말로 빠르게 움직이는 아주 기동성 있는 축구를 지향을 하면서도 그 안에 또 볼 잘 다루고 이런 선수들을 좋아해요. 아주 빠르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을 좀 군데군데 섞어 넣었는데 이제 나스리 선수가 아마 그런 취향에는 또 간수 선수와 더불어서 아마 취향이 좀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산파울리 감독도 엄청나게 팀이 풍족하지 않은 입장에서 그래도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의 선수들로는 잘 팀을 지금 바꿔놨고 또 라리가 첫 경기 같은 경우에는 득점도 6골이나 터뜨리는 또 경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세비야도 이제 A에 속할 수 있는 어떤 영입을 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라리가 딱 한 팀만 더 말씀드리자면 라스팔마스 영입 잘했습니다. 네. 라스팔마스가 지난 시즌에 라리가 점유율 탑5 안에 드는 팀이에요. 근데 참 이게 재밌는데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가 당연히 탑5 안에 들고요. 그리고 나머지 세 팀이 제가 순위는 아마 정확치 않은데 셀타비고, 라스팔마스, 라요 바이카노 여기까지 이제 점유율 탑5입니다. 그래서 라스팔마스가 기본적으로 사실은 점유율을 굉장히 잘 유지할 수 있는 스타일의 축구를 하는 팀인데 여기에 사실은 점유는 좀 잘할지 몰라도 지난 시즌에는 파괴력이라든가 득점력이 좀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득점포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영입들을 깨알같이 했어요. 그래서 라스팔마스가 지금 시즌 초반에 2연승으로 약간 두 경기에 조금 파란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만 영입 자체가 사실은 잘된 팀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더 프리미어리그로 넘어가 볼 텐데요. 진아영 아스널이 아나운서 하시면 안 돼요? 리버풀 얘기 해보실래요? 제가요? 일단 정리를 잘 했습니까? 정리 잘한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정리 내보낼 잘 된 것 같아요. 선수를 많이 내보냈고, 맞아요. 네. 그것도 아주 비싸게 잘 네. 내보냈어요. 장사 잘한 것 같아요. 조던 아이브 본모스로 장사 잘했어요. 네. 조 앨런도 스토크 시티로. 네. 벤테케도 크리스탈 팰리스. 일단 정리를 잘했죠. 네. 거기에 이제 수비진 영입도 나름 마팁 선수를 데려왔고 일찌감치 클라반 선수까지 아우크스부르크에서 데려왔습니다. 제가 원투펀치에서 누차 얘기하는 것이 전반전엔 잘하다가 후반전엔 잘 안 되고 어떤 경기는 막 진짜 챔피언스리그 우승 전력처럼 하다가 어떤 경기는 이게 팀인가 도대체 동네 축구하고 막 패스미스 남발하고 어떤 경기는 완벽하게 압박하고 또 하고 기복이 심하다는 얘기에서 항상 제가 리버풀 얘기하는 얘기 중앙 미드필더가 없다. 조율이 안 된다는 얘기를 매번 하잖아요. 조엘런 선수를 내보낸 건 좋은데 지금 조던 핸더슨이 이 올 시즌 지금 특히 겨울이적 전까지 키를 쥐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 클롭 감독의 어떤 헤비메탈을 딱 하는데 헤비메탈도 중간에 기타 연주할 수 하는 솔로 시간이 있고 호흡을 좀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계속 헤비메탈만 갈 수는 없거든요. 근데 리버풀은
선수들이 아직 그러한 조절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선수가 부족해요. 제가 보면 경기를 보면 중심이 조율을 잘 해주면서 이쪽에서 노련한 선수들이 있어야 뒤가 그렇게 잘 받쳐져야 앞에서 리듬을 조절합니다. 템포를 조절하고. 근데 보면 다 똑같아요. 경기를 90분 경기를 조절해야 되는 어떤 리듬 이런 것들이 너무 기복이 생겨요. 계속 왜 그냥 어떤 식이냐면 복싱으로 치면 계속 1라운드부터 계속 밀어붙이기만 하는 거예요. 잠깐 떨어져서 또 이렇게 호흡을 조절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뭐 이런데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사디오 마네 같은 좋은 선수, 이 진짜 좋은 윙어를 영입을 했습니다. 윙포드를. 근데 공격적으로는 괜찮아요. 지금 선수들도 풍부하고 상당히 재능 넘치고 근데 선수들이 대부분 패스해주고 움직여주는 성향들이에요. 네. 렐라나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마네, 뭐 바이날둠, 뭐 이런 선수들이 패스 앤 무브먼트 운영의 선수들이에요. 조율형 선수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축구가 안정적으로 계속 승점을 확보를 해서 갈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은 전 여전히 또 물음표가 남습니다. 리버풀을 좀 강하게 높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항상 속았거든요. 네, 리버풀. 약간 복불복 성향이 강하죠. 네, 오랫동안 리버풀 최근 한 10년 가까이 근 시즌을 본 분들은 잘할 것 같아요. 보면 잘할 것 같아. 특히 뭔가 인상적인 게 보면 잘할 것 같아. 하지만 왜 속냐? 항상 그러한 지속성이 좀 떨어진다는 네. 느낌? 제가 그 김태룡 의원이 있을 때 제가 예측한 거 있잖아요. 아스날보다는 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두 맨체스터와 첼시와 리버풀까지 제가 4강이라고 했는데 네. 그 4강 꼽은 팀들이 첫 라운드에 다 이겼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리버풀이 배신을 좀 때리는 네.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저는 아스날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싶은. 참 후한 평가를 해주시는데 유독 아스널에게만 박한 우리 그러면 한준희 아스날이 위원님. 4강에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올 시즌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농후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장 의원님 없을 때 했어요. 그런데 지금 루카스 페레스와 무스타피까지 된 상황에서도 저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루카스 페레스 선수는 사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데포르티보의 제이미 바디라고 예전부터 이야기를 했던 선수인데 루카스 페레스 선수 전체적으로 보면 뭐 아스날과도 괜찮게 어울릴 것 같고 무스타피는 기본적으로 좋은 수비수고 존 스톤스의 가격을 생각했을 때는 저는 무스타피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무스타피 뭐 페레스 다 괜찮은데 근데 아스날은 한 줄로 그냥 정리하자면 현상 유지적 영입입니다. 여기서 현상 유지라도 되려면 물론 두 선수 데려오기는 했습니다만 뭔가 다른 선수들은 그래도 지난 시즌 기준 정도는 해주고 또 이 선수들이 있고 해야 상대 팀들도 지금 다 발전하고 있는데 그래야 어떻게 현상 유지라도 해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예상하건대는 아스날에서 지난 시즌에 아주 좋았던 선수들이라 할지라도 과연 그만큼 할 보장이 있느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떨어지는 선수도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는 선수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두 선수를 데려오기는 했지만 이거는 현상 유지만 돼도 다행인데 또 주변에 영입하는 또 모습들을 보면 그렇지도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올 시즌은 이제 4위의 과학이 이제 위험한 시즌이다. 현실적으로. 4위는 과학이다. 아스널에서 근데 위험해요, 올 시즌은. 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스널 우리 한준희 위원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고 또 다른 팀 혹시 저는 그래도 아스날은 4위 안에 들 거라고 봐요. 4위 아니에요? 항상 그랬거든요. 과학이니까. 올해는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저는 빙거 감독에 대한 특히 몇몇 선수들의 지금 폼도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아스날. 네. 이 분데스리가 세리아 팬들에게 굉장히 죄송한데 분데스리가에서는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도르트문트는 저는 굉장히 A스럽게 영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퀄리티, 젊음, 뭐 전술, 경제성까지 다 있어요. 김현민 기자님 오셨을 때 또 얘기 나눴지만 분데스리가 팀들이요. 다른 리그들에 비해서 영입이 좀 일찍 마무리가 잘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판까지 하게 되면 물론 거대한 영입들을 할 수는 있는데 막판까지 하게 되면은 여러 돈 있는 클럽끼리 경쟁 붙고 막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경제성 부분에서 분명히 문제가 발생하는데 분데스리가 클럽들은 팀 정비를 상당히 빠른 시간에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아주 좋은 점수를 줄 만한데 역시 도르트문트 그리고 레버쿠젠까지도 상당히 영입이 잘 됐고요. 세리에A는 유벤투스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만한 가운데 그래도
근데 이제 유벤투스가 그렇지 않아도 강팀인데 지금 계속 우승하는 팀 아닙니까? 그런데 유벤투스가 그럼 딴 팀하고 더 차이 크게 나면은 사실 또 재미없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다행인 것은 나폴리와 인터밀란은 영입이 괜찮게 됐어요. 유벤투스는 상당히 노장들이 좀 많은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찌됐건 전체적인 퀄리티와 어떤 팀의 어떤 플랜에 맞게 영입이 된 걸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영입이 됐고 포그바 선수가 나갔지만은 또 피아니치라든가 나름대로 그 부분이 잘 메워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유벤투스는 일단 굉장히 영입 잘한 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폴리와 인터밀란, 세리에아는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양밀란이 살아야 그게 세리에아 아닙니까? 근데 AC 밀란의 여름은 조금 실망스러운데 그나마 그래도 인터밀란이 이번에 한번 힘을 좀 냈어요. 그래서 인터밀란과 나폴리가 얼마나 이제 유벤투스와의 간극을 좁힐 수가 있느냐. 이 세 팀은 기본적으로 저는 영입 잘했다고 봅니다. 네, 긍정의 힘. 자, 이렇게 잘된 팀들만 우리가 쏙쏙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장재현 위원님 혹시 좀 추가하고 싶은 팀 있으신가요? 글쎄요, 뭐 했나요? 다른 팀들의 FPL 에서? 상황을 제가 좀 뽑아오긴 했는데요. 네. 웨스트햄 같은 경우는 지난번 경기를 보니까 물론 부상자가 많긴 합니다, 지금. 근데 선수를 영입한 것에 비해서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 보이더라고요. 너무 많이 영입을 했어요. 지금 내보낸 선수는 임대가 만료된 송 선수, 그다음에 수비수인 톰킨스 선수 내보냈습니다만. 근데 앙드레 아이유 또 뭐 마수아쿠 같은 왼쪽 수비수죠. 그다음에 괴칸토레 임대로 또 데려왔습니다. 윙포워드 보는. 그리고 놀트바이트 같은 안 뛰고 있는 페굴리 선수. 예, 안 뛰고 페굴리 선수까지 수비형 미드필더 놀트바이트에다가 상당히 많이 지금 데려왔어요. 시몬의 차차 선수까지 지금 임대로 데려왔습니다. 근데 이 선수들을 지금 다 활용해서 플레이를 펼치기에는 시행착오가 지금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기존에 있는 선수들하고 섞여서 거기다가 오히려 측면 수비나 이런 부분은 지금 안토니오 선수가 측면 윙백 역할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좀 수비 쪽의 불안 요소가 오히려 지난 시즌보다 조금 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웨스트햄은 좀 의욕적인 보강을 많이 하긴 했지만 생각보다는 좀 불안 요소가 많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팰리스는 전 괜찮은 것 같아요. 크리스탈 팰리스. 예, 팰리스가 지금 볼라지 선수를 드디어 팔았습니다. 네, 내보냈고 드와이트 게일까지 내보냈습니다. 그 예디나 뭐 몇몇 축 선수가 지금 나가긴 했습니다만 아주 좋은 영입을 했어요. 벤테케 선수 영입을 했습니다. 이 팀이 측면 쪽 파듀 감독이 측면 쪽에 있는 윙어들을 위주로 경기 운영을 하기 때문에 벤테케 같은 선수가 정말 필요했거든요. 딱 영입이 됐고 그리고 톰킨스 같은 센터백 들어오면서 레미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공격 자원의 옵션들이 지금 상당히 다양해진 데다가 타운젠드가 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타운젠드처럼 혼자서 뭘 해결하는 스타일. 그리고 이청용 선수가 요즘에 주목을 받는데 팀 플레이, 볼라시나 이런 선수들에 비해서 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 네. 거기에 벤테케 역시 팀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헌신적인 유형입니다. 그래서 후반기 가서 몇몇 선수들이 아주 개인 플레이에서 추락하는 경우들이 지난 시즌도 있었습니다만 크리스탈 팰리스가 전적으로 팀 플레이 위주로 가는 안정적인 어떤 운영이 지난 시즌보다는 좋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자, 물론 EPL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세리아의 뭐 분데스리가, 라리가 이야기는 계속해서 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네. 근데 세리아 분데스리가 팬 여러분께는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네. 시간이 너무 가가지고. 자,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이적 시장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2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3부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3부에는 저희가 챔피언스 리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